사실은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근데 민주당이 그럼에도 절대적 정치 지형을 아직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 확보한 것만 해도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봐요. 정말 뛰어난 대통령이 앞에 세 분이 계셨어요. 대한민국을 변혁을 시켰어요. 정치적인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정책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추윤 갈등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하고 갈등을 일으켰을 때 왜 추 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줬냐, 이런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절하되는 요인이긴 한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그 다음에 자주권에 확립이 된 부분이나 국민들의 자신감이 회복된 거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높아요.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그 전쟁 기운도 그 평창 올림픽 건으로 해서 일소에 해소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남북미 3자 회담 이런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미국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이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였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찡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민주당이 얼마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지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망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강하고 민주당도 강한 거예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주당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 그 다음부터는 좀 과한 이야기기는 한데, 국민들이 또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죠. 재건을 하겠죠. 지금 있는 민주당이 분열하거나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 국민들이 고쳐 쓰거나 그 민주당을 재건하거나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민주당에게는 작은 흠결 몇 개만 모아줘도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 모두 실패해요. 아직까지 우리 정치 지형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커다란 흠결이 몇 개가 겹친다고 해도 어떤 동기만 있으면 재집권을 합니다. 그게 아직까지의 차이예요. 그 간격이 많이 좁혀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아니란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 확장, 외연 확장, 구조적 외연 확장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는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호 정당이 국민의힘 개혁신당 빼고는 다 우호 정당이에요. 그래서 180석이 넘죠. 여권의 의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외에는 여당이 아닌데 여권의 의석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진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들도 모르게. 300석 중에서 185, 6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이 외연 확장을 지지층의 반발에도 무릅쓰고 할 만큼 절박한가? 그렇게 외연 확장을 안 했는데 20대 총선, 21대 총선을 어떻게 180석을 얻었을까? 이게 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외연 확장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망하고 대선에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 이야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거에 망했어야 돼요. 과거에. 근데 안 망했잖아요. 2020년에도 우리는 180석 넘게 했고요. 2024년도에도 180석 넘게 했습니다.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사이에 있었던 큰 선거, 물론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치러진 지방선거, 그 두 번 선거는 실패했어요. 민주당이.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었고 지방선거의 선대본부장은 지금 김민석 전 총리였었죠.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실패할 수밖에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워낙이 악마화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했잖아요. 아무 말이나. 검증을 책임진 언론들은 오히려 그 악마를 부추겼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뭐 0.73% 차이, 저는 선전했다고 봐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이낙연계가 등을 돌렸잖아요. 그럼에도 그 정도에 얻었다, 표를. 우리 지지자들과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이 정말 열심히 했다. 이낙연계가 절반이라는 얘기는 국회의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국회의원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럼에도 집토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정도 성과를 냈어요. 지쳐서 지방선거는 뭐 지금하고 정반대죠. 사실 지금하고. 지난달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실패다. 실패는 아니고 아쉽다라고 해야죠. 스스로의 성과를 지나치게 깎을 필요는 없어요. 지나치게. 그럼 6.14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선전한 건가요? 그렇게 되면 2022년의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5개를 가져왔고요. 국민의힘이 11개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선전한 것이 돼요. 지금 우리가 2026년 지방선거를 실패했다라고 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유시민 장관의 이런 발언이 있으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수사 길소 분리, 검찰개혁 흔들린 적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얼마든지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 차례. 그 완전 박탈 이거에 문제가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변하신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뭐뭐가 필요하다. 이거는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완전 폐지하는 걸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발언을 해주든지 뭔가 도움이 되는 발언을 지금 사실 해줘야 돼요.